지구의 마지막 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게 될까요? 어쩌면 인류는 이미 수십 번도 넘게 그 마지막 날의 문턱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먼 우주에서 마치 소리 없는 저격수처럼 지구를 향해 쏜살같이 돌진하는 소행성들. 과연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이 그저 허황된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인류의 존망을 결정할 만큼 현실적인 재앙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만약 거대한 소행성 하나가 지구를 향해 정조준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득히 먼 옛날, 인류의 조상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셀 수 없이 쏟아지는 별똥별들을 신비로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우주에서 떨어지는 돌멩이는 신의 계시이거나 혹은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끊임없이 날아오는 돌멩이들의 관역이 되어왔다는 엄연한 진실 말이죠. 소행성 충돌은 결코 만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언제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우리 행성의 역사는 거대한 충돌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지구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대한 운석 충돌구들은 과거의 재앙을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600만 년 전 평화롭게 살아가던 공룡들이 갑작스럽게 멸종한 사건 역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거대한 소행성 때문이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정설이죠. 이처럼 우주는 인류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작위적이며 때로는 잔혹한 얼굴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러한 우주의 위협을 신화나 공상과학의 영역으로 치부하며 그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아왔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인류의 인식을 송두리째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908년 6월 30일 시베리아의 광활한 퉁구스카 숲에서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난 것이죠. 하늘에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엄청난 폭발음이 수천 킬로미터 밖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폭발 지점 근처의 숲은 반경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나무들이 마치 버섯구름처럼 쓰러져 버렸고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조사했던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원인을 놓고 오랫동안 고뇌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핵폭발도 화산 폭발도 아니었죠. 오랜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이 대폭발의 원인이 바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한 작은 소행성이나 해성의 폭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표면에 직접 충돌하지 않고 대기 중에서 폭발했기에 거대한 운석 충돌구는 남지 않았지만 그 위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 퉁구스카 사건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행성 충돌이 먼 이야기 속의 소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인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시선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던 별들 사이에서 우리 행성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추적자들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것이죠. 이제 과학자들은 거대한 망원경을 우주로 향하고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협을 찾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과연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어떻게 맞서 싸우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우주의 무작위성 앞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왔을까요? 네, 바로 그런 질문들이 인류를 새로운 각성으로 이끌었죠.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기 위한 인류의 본격적인 노력은 1908년 시베리아 퉁구스카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폭발 사건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활한 시베리아 숲을 순식간에 초토화시켰던 이 불가사의한 폭발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거대한 소행성의 공중 폭발 때문이었음이 밝혀졌는데요. 당시에는 그저 미스터리로만 여겨졌던 이 사건이 20세기가 저물어갈 무렵 인류에게 우주로부터의 실제적 위협을 상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마치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듯 인류는 비로소 눈을 들어 밤하늘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죠.
이후 과학자들은 단순히 별을 관측하는 것을 넘어 지구를 향해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 위협들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행성방어 시스템이라는 개념입니다. 거대한 우주망원경들은 밤하늘의 어둠 속을 끊임없이 탐색하며 수백만 개의 별과 은하 사이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작은 점들을 찾아냅니다. 마치 우주 공간의 교통경찰처럼 이 망원경들은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수많은 소행성들의 궤적을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죠. 지상 관측소들 역시 거대한 안테나를 하늘로 향한 채 레이더를 이용해 소행성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정확한 궤도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주는 너무나도 넓고 소행성들은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밤낮 없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희미하게 반짝이는 작은 점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눈을 비비고, 때로는 복잡한 계산 모델을 수없이 반복하며 잠재적 충돌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내는 고된 작업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소행성을 발견하고 그 궤도를 확정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끈질긴 노력이 수반됩니다. 초기에는 장비의 한계와 기술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류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관측 기술을 개발하고 더 강력한 망원경을 제작하며 국제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죠. 나사나 ESA 같은 세계 유수의 우주기관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 행성방어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지구라는 거대한 배의 선원들처럼 다가올지도 모르는 거친 폭풍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덕분에 우리는 이제 수십 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우주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협적인 소행성이 지구에 근접해서야 겨우 발견되곤 했지만 이제는 수년, 심지어 수십 년 전부터 잠재적 위협을 파악하고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들의 끈기와 집념이 바로 인류가 우주의 무작위성 앞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희망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처럼 끊임없이 발전하는 행성방어 시스템을 통해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소행성 충돌이라는 거대한 운명에 맞서 싸울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측과 감시를 넘어 이제는 더 나아가 실제적인 방어 기술을 시험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과연 인류는 이 대담한 시도를 통해 우주를 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게 될까요? 단순히 우주를 바라보고 위험을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인류는 이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머나먼 우주 저편에서 우리에게 돌진해 올지 모르는 거대한 암석 덩어리에 맞서 과연 우리의 힘으로 그 궤도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대담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는 인류가 우주의 무작위성 앞에서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첫 번째 중대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나사의 다트-30 미션이 그 주인공입니다. 다트 미션은 상소행성 궤도 변경 시험, 더벨 애스터로이드 리더렉션 테스트의 약자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행성을 직접 충돌시켜 그 궤도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마치 당구공이 다른 공을 쳐서 경로를 바꾸듯 우주선을 소행성에 부딪혀 미세하게나마 방향을 틀게 하는 것이죠. 이 임무의 표적은 지구에서 약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여행하는 소행성 디디모스와 그 주위를 도는 작은 위성 디모르포스였습니다. 디모르포스는 지름이 160m 정도로 만약 지구와 충돌한다면 한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지닌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될 수 있는 크기였죠. 왜 하필 디모르포스였을까요? 그것은 디모르포스가 디디모스 주위를 공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달의 움직임을 관측하듯 디모르포스의 공전 궤도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정밀하게 측정하기가 훨씬 쉬웠던 거죠.
단일 소행성이라면 궤도 변화를 감지하기 매우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쌍을 이루는 소행성은 마치 우주 실험실의 완벽한 표본과 같았습니다. 2021년 11월 인류의 담대한 꿈을 싣고 다트 우주선이 스페이스X 펠컨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무려 10개월이 넘는 긴 여정 끝에 다트 우주선은 마침내 디모르포스를 향해 초당 약 6.1km, 즉 시속 22,00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그야말로 총알보다 20배나 빠른 속도였죠. 2022년 9월 27일 새벽 8시 14분, 지구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숨죽인 채 모니터를 지켜보는 가운데 다트 우주선은 디모르포스의 표면에 정확히 충돌했습니다. 충돌 순간의 장엄한 이미지는 우주선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구로 전송되었고, 이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우주 방어 실험의 생생한 증거로 남았습니다. 충돌 직후 과학자들은 지구에 있는 망원경과 우주 망원경을 총동원하여 디모르포스의 궤도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원래 디모르포스는 디디모스 주위를 11시간 55분 주기로 공전하고 있었는데요. 다트 우주선의 충돌 이후 이 공전 주기가 무려 32분이나 단축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미션 성공 기준으로 잡았던 73초 단축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였죠. 디모르포스의 질량, 그리고 우주선의 충돌 에너지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궤도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인류가 소행성의 궤도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백히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한 과학적 업적을 넘어 인류에게 커다란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주에서 오는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선언이었죠. 한낱 지구라는 푸른 행성 위에 살아가던 작은 존재들이 이제는 행성 규모의 위협에 맞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지혜와 기술을 갖춰나가고 있음을 보여준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다트 미션의 성공이 모든 소행성 위협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훨씬 더 크고 빠르게 다가오는 소행성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담한 시도는 인류가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첫걸음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며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미지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인류는 지혜와 협력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주가 던지는 거대한 물음에 인류는 지혜와 협력으로 꾸준히 답해가고 있습니다. 다트 미션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우주선을 소행성에 부딪히게 한 기술적 성취 그 이상이었죠. 그것은 마치 인류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우주의 무작위성, 즉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위협에 맞서 이제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한낱 지구라는 푸른 행성 위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작은 존재들이 이제는 행성 전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거대한 소행성의 궤도마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기술력을 갖춰나가고 있음을 보여준 경이로운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은 인류의 역사에 매우 감동적인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밤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며 그저 아름다운 현상으로만 여기거나 혹은 신화 속 재앙으로 막연히 두려워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첨단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미리 파악하며 심지어는 우주선을 쏘아 올려 그 위협의 경로를 바꿔놓을 수 있는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경이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담한 시도를 통해 우리는 우주적 위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립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 놀라운 성취가 모든 소행성 위협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조차 하지 못한 수많은 소행성들이 존재하며 훨씬 더 크고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해올 수 있는 잠재적 위협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트 미션은 인류가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친 첫 번째 시험대였을 뿐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높고 가야 할 길은 멀다는 것을 우리에게 겸허하게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이 첫걸음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희망을 보았고 인류의 끈질긴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며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미지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끈질긴 노력은 오늘도 밤하늘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우주의 저격수 소행성,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은 더 이상 허황된 공상과학 속 이야기가 아닌 인류가 직면한 현실적인 도전이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구의 안전을 위한 현재 진행형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어가는 수많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헌신 덕분일 테죠. 그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연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인류는 여전히 겸손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지혜와 협력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집단 지성과 끊임없는 탐구 정신이 결국 우주의 위협을 극복할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류의 끈기와 도전 정신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어떤 미지의 위협 앞에서도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모든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앞으로 펼쳐질 인류의 위대한 도전에 더욱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